광학 측정 원리에 대한 것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학 측정 원리를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분광학적인 광학기기를 활용을 해서 이제 분석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빛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의 성질을 알고 있어야 우리가 이해가 이제 쉽기 때문에 광학 측정이 어떠한 그 원리에 의해서 진행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먼저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의 우리가 이용을 하는 광학 기기들, 분석 장치라고 하는 것들이 같은 원리와 같은 장치에 의해서 대부분 사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기계의 기본적인 원리라고 하는 빛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성질을 갖느냐라고 하는 것과 그 빛이 어떤 현상을 나타내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빛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첫 번째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입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입자이면서 에너지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입자이면서 에너지라고 하는 그러한 성질을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자인 경우에는 우리가 광자, 영어에서는 포톤이라고 이제 부르는 광자라고 하는 것이 움직이는 그러한 경우가 이제 우리가 빛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광자라고 하는 입자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공간을 흘러간다. 이것이 바로 이제 빛의 내용인데요. 그 광자라고 하는 것이 움직이면서도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나타낸다. 그 광자 자체가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빛은 입자이면서 에너지의 그런 형태를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우리가 그 분광학적인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할 때 다른 말로 전문용어로 전자기 복사선이다. 뭐 어떤 경우에는 전자기라고 하는 말을 이제 제외해 놓고 복사선이다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전자기 복사선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에서도 이제 뭐 일렉트로마그네틱 라디에이션이다 라고 이제 쓰죠. 그래서 일렉트로라고 하는 얘기는 전기적인 그런 얘기를 얘기하는 거고, 마그네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라고 하는 용어의 합성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빛이라고 하는 것이 흘러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어떤 공간을 지나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전기라고 하는, 전기장이라고 하는 것과 자기장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가 같이 공존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제 그 교과서라든가에 표현이 된 것처럼 복사선이라고 하는 것이 흘러갈 때에는 자기장과 전기장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교차를 하면서 90도의 각도를 이뤄서 흘러가게 되죠. 그래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3차원적인 그러한 그림을 우리가 이제 뭐 표현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여기가 이제 Y축, 그 다음에 뭐 Z축, X축이다 라고 한다라고 하면, 자기장과 전기장과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90도의 그런 각도를 이루어서 교차를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X축으로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이제 진행 방향이다라고 한다면, 자기장과 그림에서 표현된 것처럼 서로 각도를 이루어서 교차하는 그러한 모습들로 이제 우리가 이제 진행이 되어지는 모습을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복사선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어떤 공간을 지난다라고 했을 때에는 전기장과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이 직각을 이루는 90도의 각도를 직각을 이루면서 서로 교차하는 그러한 모습들로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고요. 또 하나 이 얘기는 뭐냐? 지금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파동을 갖는다 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죠.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파동 운동을 하면서 진행이 되어진다. 단순하게 진행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2차선적인 그런 표현으로 한다라고 하면, 이러한 그 파동을 진행을 하면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진행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기장 하에서 이런 파동이 진행되어지는 그런 모습들로 이제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따라서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것의 성질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파동이라고 하는 성질을 우리가 좀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따라서 파동이라고 하는 것에 이용이 되어지는
그러한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에 대한 내용을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동을 설명하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이용이 되는 그런 용어들이라고 하는 게 첫 번째는 진폭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죠. 그래서 진폭은 영어에서 이제 amplitude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책에 따라서 뭐 조금씩 용어의 그 문자들이 좀 차이가 있겠지만 대문자를 이제 사용을 해서 A자로 많이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진폭이라고 하는 것은 파동을 우리가 이제 봤을 때 극대점까지의 벡터적인 높이를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앞에 그림에서 이제 보여진 것처럼 이런 그 파동의 높이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진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진폭은 파동의 극대점까지의 높이를 우리가 진폭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뭐 벡터적인 그런 개념으로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플러스 쪽, 마이너스 쪽 이런 쪽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주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기는 뭐 period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이제 쓰기 때문에 P자, 소문자 P자를 이제 사용을 하는데요. 주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일상 용어에서도 많이 이제 그 얘기하는 것처럼 일종의 사이클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연속되는 어떤 그러한 극대점, 최대점 또는 극소점이라고 하는 것이 공간의 일정한 점을 지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위 시간당 대부분 우리가 초를 이제 이용을 하는데 단위 시간당 극대점이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만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그런 용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진동수라고 하는 용어를 이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영어적인 표현 frequency라고 하는 용어가 이제 많이 친숙한 용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거는 이제 그 그리스 문자인 new라고 하는 그러한 문자를 이제 사용을 하죠. 그래서 진동수. 그래서 이거는 대부분의 책들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이용을 하는 그런 용어이기 때문에 new라고 하는 그러한 용어를 쓰게 되면 frequency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데 이거는 전기장이라고 하는 것이 전기장이 초당 얼마나 진동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는 그런 용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진동수라고 하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이 앞에서 설명했던 주기라고 하는 것의 역수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new라고 하는 것은 주기의 역수, 그래서 P분의 1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진동수와 주기와는 이러한 상관관계를 이제 갖고 있고요. 따라서 이곳에 단위를 우리가 살펴보면 단위라고 하는 것은 cycle per sec라고 하는 초당 몇 사이클이 진행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용어를 이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지만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 것은 헤르츠라고 하는 그래서 약자로 HG라고 하는 그러한 용어로 이제 우리가 이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진동수의 용어는 뭐 사이클 퍼 세크라고 하는 그런 용어로 이용이 되기도 하지만 헤르츠라고 하는 그런 용어로도 이제 이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진동수라고 하는 것의 특징 중에 하나는 빛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통과하는 물질, 우리가 매질이라고 이제 뭐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통과하는 물질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값을 이제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대상 물질에 상관없이 일정한 값을 갖는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공통적인 그러한 값을 유지한다. 그래서 진동수에서는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고요. 네 번째 용어는 파장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이제 이용이 됩니다. 파장. wavelength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제 우리가 영어 표현으로 쓰는데 약자로는 우리가 람다라고 하는 그리스 문자를 이제 이용을 하죠. 그래서 람다라고 하는 파장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파장은 앞에서 우리가 파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봤을 때 극대점과 극대점까지의 이제 거리를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거나 또는 극소점과 극소점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파장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극대점 두 개의 극대점이라고 이제 설명하는 것이 편리하겠죠. 또는 두 개의 극소점. 그래서 극대점과 극대점 또는 극소점과 극소점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파장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파장이라고 하는 요 용어는 극대점과 극대점의 거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파장이라고 하는 람다라고 하는 것과 앞에서 설명을 했던 뉴라고 하는 진동수라고 하는 것을 서로 이제 곱해주게 되면 이거는 광속이라고 하는 빛의 속도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설명할 수가 있죠. 그래서 파장 곱하기 진동수라고 하는 이러한 것이 바로 빛의 속도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경우가 되는데요. 따라서 빛의 속도는 우리가 이제 측정을 해보면 진공에서 우리가 나타나는 빛의 속도라고 하는 진공하에서의 C값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주로 우리가 단위로 많이 사용한 센티미터 퍼 세크라고 하는 단위로 이제 표현을 해보면 C라고 하는 것은 거의 2.997 곱하기 10의 10승 센티미터 퍼 세크다라고 하는 그런 값을 갖고 있죠. 그래서 파장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할 때 이런 그 용어들을 많이 이제 활용을 하고요. 우리가 광학적인 그런 내용들을 이제 얘기를 할 때 이 빛의 속도라고 하는 숫자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조적으로 기억을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이 파장이라고 하는 것의 또 하나의 특징은 앞에서 진동수라고 하는 것은 물질에 관계없이 일정한 값을 갖는다라고 했지만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을 통과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 이유는 그 통과하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의 물질 내에 원자 또는 분자 이런 것들이 이런 그 파장의 그 빛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원자와 분자 내에 들어있는 전자라고 하는 것이 빛에 의해서 상호작용을 받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속도가 변화한다는 그러한 그 경우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따라서 파장이라고 하는 요 성질은 물질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질에 따라 변한다. 이러한 성질을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해서 적용을 하게 되는데 따라서 일반적인 진공 상태에서는 빛의 속도라고 하는 것은 람다 곱하기 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그런 물질을 통과하는 매질을 통과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수치가 변화를 하게 되는데 C값이 람다 곱하기 뉴라고 하는 그러한 앞에 n이라고 하는 그러한 숫자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n이라고 하는 문자는 물질의 굴절률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굴절률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뒤에서도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물질을 빛이 통과하는 과정에서 물질의 내부의 원자, 분자 이런 것들의 전자들이 빛에 의해서 변화를 거쳐서 변화되어지는 빛을 감소시킨다거나 또는 대부분 이제 빛의 세기가 이제 감소되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물질의 굴절률로서 우리가 이제 설명이 되어지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C라고 하는 것은 굴절률에 그래서 물질에 의해서 물질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다섯 번째 파수라고 하는 그러한 그 용어가 이제 있는데요. 파수라고 하는 것은 웨이브 넘버다 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시그마라고 하는 그리스 문자를 이제 이용을 하죠. 근데 파수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파장이라고 하는 것의 역수로 이제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그마라고 하는 값은 람다분의 1이다 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지는 값인데요. 일반적인 경우 우리가 분광학에서 이제 이용이 되어지는 경우에 많이 이 파수로 표현하는 경우가 이제 적외선 영역, 적외선 분광법에서 많이 이용을 하죠. 그래서 적외선 분광법에서 주로 이제 이용을 하는 용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파장의 역수로서 파수라고 하는 그러한 용어를 이제 우리가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용어 중에 하나는 전파 속도다라고 하는 그러한 용어가 있습니다. 전파 속도는 빛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이제 빨리 이동을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속도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V라고 하는 용어를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진행되어지는 데 있어서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I자를 써서 I라고 하는 물질의 이제 그 종류가 어떤 거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이제 그 영향을 이제 표현한 것이 되겠는데요. 이 전파속도 VI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파장에 대한 것으로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뉴라고 하는 그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표현이 되어지는데,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에 따라서 변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I라고 하는 용어를 써서요.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전파속도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파속도라고 하는 결국 물질에 의해서 변화가 또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7번째, 복사선의 세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는데, 주로 우리가 파워라고 하는 그런 용어로 이제 표현을 해서 P라고 하는 그런 용어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매 초당 어떤 일정 면적에 도달하는 그러한 빛의 에너지 값이 얼마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용어 중에 하나고요. 뒤에서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용어들에서 이제 P자를 이제 많이 보게 될 부분이 있겠고, 8번째는 마찬가지 복사선의 어떤 세기와 이제 같은 얘기지만 용어가 좀 달라서 강도라고 하는, 세기와 강도 거의 뭐 비슷한 용어이지만 우리가 표현하는 그런 용어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건 인텐시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I자로 이제 많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단위 입체각당 세기. 그래서 어떤 각도, 들어가는 각도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좀 첨가된 그런 부분이고, 세기라고 하는 것은 초당, 시간당 얼마만큼의 세기냐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그러한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진폭의 곱에 비례를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8가지 정도의 그 빛에 관련된 용어들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성질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드렸지만 원자 또는 분자 이런 것들의 물질의 내에 있는 원자 분자라고 하는 것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특히 원자 분자의 핵 또는 전자의 에너지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제공되어진 에너지에 의해서 분자가 뭐 진동, 전자가 진동한다거나 회전을 한다거나 이러한 그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것에 의해서 물질에 따라서 각각 제각기 다른 그러한 스펙트럼들을 이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석을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 빛의 어떤 성질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우리가 첫 번째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간섭이라고 하는 그러한 현상이 있습니다. 간섭이라고 하는 얘기는 여러 개의 빛이 합쳐져서 그 세기가 커지거나 또는 오히려 없어지는 그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간섭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빛의 세기가 증가하거나 또는 상쇄되어지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간섭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자기 복사선이라고 하는 빛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간섭 현상을 일으키게 되는 이유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파동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물에서도 파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마찬가지의 그런 파동 현상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건데, 이 파동들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는 여러 개의 복사선들이 이용이 되어지는 과정에서 파동들이 서로 겹쳐지거나 또는 그 파동들이 증폭이 되어지는 그러한 경우에 이런 간섭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간섭의 어떤 그 빛이 파동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파동의 위상이라고 하는, 영어에서 이제 페이스라고 이제 부르죠. 그래서 이 상이라고 하는, 위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변화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이제 간섭 현상이 일어나는데, 주로 세기가 증가하거나 증폭이 되거나 상쇄되어지는 그러한 과정에서 간섭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기가 최대로 증가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뭐 최대 보강 간섭이다 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쓰죠. 그래서 요거는 위상이라고 하는 것이 위상들이 서로 일치되어지는 그러한 경우가 최대 보강 간섭을 일으키는 그러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이 경우에 있어서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용어 중에 진폭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죠. 반면에 최대 상쇄 간섭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용어가 이제 또 적용이 될 수가 있는데, 이 경우는 위상이 서로 다른 그러한 경우를 최대 상쇄 간섭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따라서 이 경우에 있어서는 진폭이라고 하는 것이 진폭 자체가 완전히 제로 상태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파동이 만나서 서로 그 진폭 자체가 사라지는 그러한 경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서, 이런 간섭 현상들은 크게 이제 뭐 대표적인 그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간섭 현상을 이용을 하게 되면 우리 여러 가지 분석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간섭 현상 자체는 레이저 광이라든가 이런 강한 단색광, 우리가 모노크롬이라고 이제 부르는 단색광을 얻는다든지, 또는 단색화 장치를 이용을 해야 되는 그러한 경우들, 또는 우리가 퓨리어 트랜스폼, 퓨리어 변환이라고 하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그러한 경우에 기본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색광이라고 하는 하나의 세기가 강한 그런 단색광을 얻기 위해서, 또는 FT라고 하는 우리가 퓨리어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이러한 방법들을 적용을 할 때 기본적인 원리가 이 간섭 현상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빛이라고 하는 것이 간섭 현상을 일으키기 위한 그러한 조건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빛이 일정한 일련의 진동수를 가져야 된다. 서로 비슷한 그런 진동수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동일한 진동수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제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그 상간에, 위상이라고 하는 것 간에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게 그런 위상 관계가 유지가 된다. 그래서 위상 관계라고 하는 것이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게 유지되어지는 그러한 것이 간섭이 일어나기 위한 그런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빛의 간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그 빛의 성질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성질은 복사선이라고 하는 것이 회절을 한다라고 하는 성질인데요. 영어에서는 디프렉션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이 회절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어떤 그 좁은 공간을 우리가 주로 이제 그 기기에서는 슬릿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 빛이라고 하는 것이 좁은 슬릿을 통과할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 중에 하나가 이 회절이죠. 그래서 통과할 때 빛이 구부러지는 현상을 우리가 회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빛이 슬릿, 얇은 그 좁은 그런 공간을 통과할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이제 이 회절 현상인데, 넓은 의미에서 보면 회절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간섭과 같은 그런 현상 중에 하나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간섭 현상의 한 결과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따라서 구부러진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빛이 파동이다, 뭐 입자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는 하나의 증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이 회절 현상은 모든 전자기 복사선 영역 내에서 다 발생을 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복사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매질을 통과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주로 투과되어지거나 굴절되어지거나 반사되어지는 그런 현상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것이 이제 복사선이 어떤 매질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런 경우인데, 그 이유는 진공을 통과하는 경우에 있어서 어떤 그 저항이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지만, 어떤 투명한 물질이라든가 어떤 물질, 매질을 통과하는 과정에서는 그 물질 내에 존재하는 분자 구조 또는 이온, 원자 이런 것들의 종류 또는 그 농도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과, 굴절, 반사라고 하는 것은 그 복사선이라고 하는 빛과 매질, 물질이라고 하는
통과하는 매질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상호작용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제 요 성질 중에서 굴절이라고 하는 것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리면, 굴절이라고 하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예 중에서 굴절률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있었죠. 굴절률. 그래서 굴절률이라고 하는 것은 n으로 이제 표시를 하게 되면 매질에 따라서 VI분의 C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빛의 속도를 그 전파 속도로 나눠주는 그런 경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서 이것을 사용을 하게 되면 굴절률, 얼마만큼 굴절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걸 따라서 물질의 농도를 측정하는 과정에 이 굴절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굴절이 많이 되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그 물질 내에, 매질이라고 하는 것 내에 입자의 사이즈라고 하는 것이 파장보다 크다라고 하면 매질이 분산되어져 있는 그러한 경우에 복사선은 본래의 빛으로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파장보다 작은 입자들이 매질 내에 분산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면 그 복사선이라고 하는 것은 통과하지 못하고 산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을 우리가 이용을 해서 입자의 크기라든가 또는 입자의 모양, 이런 것을 이제 분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굴절률이 크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만큼 많이 반사가 되어진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반사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반사라고 하는 것은 매질과 매질, 서로 다른 매질을 통과하는 과정에 복사선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다른 물질을 통과할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그 반사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경계면에서, 물질의 경계면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가 반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굴절률이 큰 그러한 물질인 경우에, 굴절률이 큰 물질인 경우에 반사가 많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산란이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산란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에 의해서 빛이라고 하는 것, 진행 방향과 벗어나는 그러한 현상을 우리가 산란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의 진행 방향을 벗어나서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가는, 전파되어지는 그러한 현상을 우리가 산란이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산란을 이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입자의 크기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매질 내에 어떤 종류의 입자들, 어떤 크기의 입자들이 이제 분산이 되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때 우리가 이 산란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이제 이용을 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겠고, 또 하나 이제 마지막 빛의 이제 성질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흡수라고 하는 그런 성질입니다. 흡수라고 하는 얘기는 말 그대로 빛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 내에 이제 흡수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흡수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그 에너지라고 하는, 빛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물질 내로 흡수되어서 스며 들어갔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들어갔느냐? 물질 내에 구성하고 있는 원자 또는 분자, 그 내에 전자가 있는데 그 전자를 들뜨게 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활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흡수가 되어지면 물질의 분자나 원자라고 하는 것 내에 들어있는 전자가 들뜨는 그런 현상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들뜨게 되면 들뜬 상태에 이제 도달을 하게 돼서 현상적인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들뜬 이후에 다시 바닥 상태로 떨어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특정한 어떤 빛을 내는 그런 현상을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바닥 상태에 도달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과정에서 나오는 어떤 특정한 어떤 빛을 우리가 활용한 것이 분광학적인 그런 측정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의 간섭과 회절, 흡수라고 하는 그러한 성질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분광학적인 그러한 측정 원리로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